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위점 뉴스. 네, 또 오늘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내년부터 달라지게 될 부동산 관련 세법, 세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데일리의 안수남 세무사께서 연재해 주신 내용입니다. 안수남 세무사께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에 대해서 연재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우리 안 세무사님은 부동산 업계 이 세금 관련해서는 너무나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해주시는 조언만 잘 따라가도 여러분 분명히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절세,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됐고, 그 부동산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그 항목이 바로 부동산 세금이죠. 세금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다주택자들 그리고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그렇고 이제는 취득세까지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세금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단 바뀔 예정인 것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현재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의 5억 원을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이 됩니다. 예전에는 과세 표준이 7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똑같이 최고세율이 42%였지만 이제는 10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45%로 세율이 더 높아진다는 점, 이런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양도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올해로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팔 집이라면 그리고 올해 안에 팔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42%만 내면 되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45%로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년부터 양도하는 주택분에 대해서 다주택 중과세 및 비과세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 다주택 중과나 비과세를 위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정할 때 분양권은 지금까지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분양권까지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돼서 내가 다주택자인지, 그래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는지, 혹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적용하고요.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부터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이미 포함됐던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주택 분양권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명심을 하시고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주택의 양도 시기나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 이런 점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그 보유 기간을 산정하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갖고 있던 집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아서 1주택자가 됐다면 해당 집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은 1주택자가 된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주택이 있고 B 지역에 주택이 있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가구 2주택자죠. 근데 두 집 다 10년 전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두 집의 보유 기간은 10년씩이잖아요. 근데 B주택을 올해 팔았어요. 그리고 A주택을 내년에 팔았어요. 근데 B주택을 판 이후에
A주택이 한 채가 됐을 때도 이 사람은 나는 지금 현재 1주택자이고 또 A주택은 이미 내가 보유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 B주택을 팔아서 내가 1주택자가 된 날,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A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A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만 만약에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아서 1주택자가 된 것이라면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이 아니라 최초 해당 집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잡해 보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원래 다주택자였다. 그런데 팔고 팔아서 1주택자가 됐다. 그러면 그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그 마지막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를 적용받아서 1주택자가 된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래 집의 그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마다 8%씩,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양도분부터는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따지게 됩니다. 거주 기간을. 그래서 기존에는 1년에 그냥 8%였잖아요. 1년 보유할 때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유와 거주에 각각 4%포인트씩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보유했을 때 1년 거주를 같이 했어야만 8%이지 1년을 예를 들어서 5년을 보유했는데 3년을 거주했다. 그러면 5년 보유에 대해서는 5, 4, 2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만 3년 거주에 대해서는 2년을 빼고 이제 3년짜리였지만 3, 4, 12 해서 총 32%. 그러니까 원래는 5년 보유했으면 4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분은 3년만 거주했기 때문에 3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같이 따져본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미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추가로 거주할 수 없는 고가주택은 올해 안에 양도를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현직 세무사분의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이 인상이 되는데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기본 법인세율이 작게는 10%, 많게는 25%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 과세하는 세율이 10%가 있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추가로 과세하는 세율을 20%로 인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부담도 커진다는 점,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만약에 팔 계획이 있고 현재 뭔가 거래가 진행 중이라면 서둘러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사원용 주택은 제외된다는 점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이 절세라는 것은 탈세가 아니니까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항상 계약을 하신 뒤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항상 세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사전에 잘 계획을 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